빛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 SPT 강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죠? 에너지가 엄청 뜨겁네요. 그리고 오기 전부터 이미 알았어요.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뜨거운 가슴과 간절한 열망들을 갖고 계신지 이미 알고 왔는데 여기에 와보니 눈이 더 반짝반짝 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과 한 50분 정도, 지금 시계를 잠깐 볼게요. 11시 반이네요. 50분 정도 저의 성장 스토리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왜 이 PM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여기 웨이메이커 그룹과 또는 여러분들이 속한 그룹의 방향과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으면 이것은 저의 방향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그룹의 방향에 맞게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PM을 만나게 된 과정들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달이에요. 얼마 안 됐죠. 우리 여러분들의 그룹장님, 우리 모두 여기에 계신 분들의 그룹장님이신 김래란 그룹장님께서 우리 비전 그룹에 오셔서 귀한 스피치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취약점이긴 한데 이런 네트워크,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느리적거리면서 이렇게 좀 성장을 했다,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우리 김래란 사장님은 고속 페달, 가속 페달을 밟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죠.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고 저희 비전그룹 세미나에 오셨던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하나 놀랐던 건 아니 우리 그룹장님이 서천에서 세미나를 하시는데 함께 오신 분이 한 30분 정도 되셨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좀 갚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해서 제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누구나 다 이 PM을 만나게 된 계기들이 있잖아요. 저의 과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은행에 국민은행이에요. 젊은 시절을 국민은행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몸이 지금은 PM을 먹고 좀 건강해졌지만 은행의 업무가 제가 좀 당좌 업무를 되게 오래 봤어요. 당좌 업무라고 하면 익숙하지 않은 업무일 수 있는데 그 기업이 부도가 나고 안 나고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업무 처리였었거든요. 그것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정해진 시간 이내에 그것을 다 처리하지 못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큰 업무였었어요. 그것을 그 정해진 시간 이내에 다 처리를 하느라고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은행을 퇴직을 한 지 20년이 됐는데 그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압박감을 몇 달 전에도 악몽을 꾸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게 태어난 몸인데 너무 과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33살 정도에 심장을 움켜쥐고 자꾸 쓰러지는 그 상황이 되고 그 젊은 33살의 나이에 그래서 그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랬거든요. 한 달에 3번을 연속해서 제가 쓰러지더라고요. 33살이면 우리가 피가 끓는 청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은행에 근무하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한 다음에 사표를 썼어요. 그때 사람들이 저에게 굉장히 뭐라 했겠죠. 왜냐면 20년 전에 이미 연봉을 5천 정도를 3년 연속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괜찮은 직장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20년이 지난 시점까지 계속 그 악몽을 꾸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은행을 그만뒀는데 은행을 그만뒀으니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2개의 자영업을 거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럴 때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 저의 대학 교수님이 저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공부를 더해서 학교 교수로 가면 좋겠다고. 정말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 삶의 방향이 설정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은 다시 학교에 가라고, 이거는 좀 새로운 또 도전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교수라는 자리가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또 그 전에 알고 계신 다른 교수님들의 안내로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면 우리 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안내를 받은 거죠. 그런 과정들이 내가 삶을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았고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했느냐가 나에게 좋은 운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삶의 과정, 삶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건들 또는 성취들, 성과들이 내 실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운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운을 잡아당기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 젊은 시절에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왜 PM을 만났느냐, 제가 학교에서 계속 강의를 하던 중에 굉장히 늦은 나이에 40대 중반에 시험관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달랑달랑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관은 굉장히 돈도 많이 들여서 하잖아요. 그리고 늦은 나이였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잠시 좀 강의를 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잠시 강의를 쉬고 있는 그 시점에 또 제 가족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서 그 가족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PM을 만난 거죠. 만약에 제가 계속 학교에만 있었다면 굉장히 고지식한 고정관념으로 이런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겠죠. 그래서 정말 삶은 어떤 과정으로 흐르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PM을 만났을 때, PM은 저에게 처음에 다가왔을 때는 이 액티바이즈였었어요. 근데 이 액티바이즈를 먹으면 여러분들이 액티바이즈를 먹자마자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나요? 아니면 좀 불편해지나요? 좋아져요. 모두 성공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저는 이것을 먹었는데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왜냐면 가려웠거든요. 몸이 안 좋았으니. 그래서 이것을 먹었는데 몸이 계속 가렵기만 해서 제가 4개월 동안 안 먹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가족은 위대해요. 제가 그때 몸이 어떤 상태였었냐면 늘 토하고 머리 아프고 심장 안 좋고 뭐 이런 상태.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 이런 몸으로 계속 평생을 제가 살고 있을 때였었어요. 제가 PM을 처음 만난 나이가 49살이었거든요. 49살인데 이 정도의 혈압으로 평생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는 있어요.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불편하게 살아요. 제 심장이 너무 약하면 소화도 안 돼요. 심장이 에너지가 약하니 음식을 먹으면 심장으로 혈류를 적게 보내니 늘 체하고 머리 아프고 에너지 떨어지고 기력 없고 이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 제 동생이 또 제가 그래도 불쌍하니 저에게 파워 칵테일을 한 상자를 줬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액티바이즈와 리스트레이트는 내가 7만원 주고 살게, 오토십도 안 하고. 그래서 한 달을 그냥 먹은 게 제가 PM을 이 3종을 먹은 처음 시점이 된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한 27일 정도 됐는데 제가 그동안에 늘 머리가 아팠던 거, 그 토하던 문제가 한 달 동안 왜 아프지 않았지를 알아차린 거예요. 신기하네 하고 그제서야
그럼 오토십을 한번 먹을게 라고 하고 오토십을 먹었죠. 그런데 PM은 정말 대박인 게 오토십을 먹으면 세 세트가 오잖아요. 그러니 나 혼자 먹지 않잖아요. 집에 계신 분에게 주잖아요. 집에 계신 분에게도 같이 먹였어요. 근데 집에 계신 분이 저보다 더 빠르게 극적으로 변화되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 이런 사람들 있죠. 그 키는 커다랗고 몸무게는 92kg 나가고 얼굴은 김정은처럼 네모난 사람. 그리고 그 180 고혈압이고 고지혈증 약은 2개씩 먹고 있고 배는 한 배둘레는 한 120cm 되고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그 남편에게 PM 그 3종을 주면서 고혈압 약을 잠시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180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갑자기 혈압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얼마나 빠르게 떨어졌냐면 한 달 반 만에 180 고혈압이 135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몸무게는 한 달 반 만에 8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전해주신 그 가족이 잠깐 자리에 어디에 앉아 있어요. 보이지도 않네요. 잠깐 일어나봐요. 네. 저분이 전해주셨거든요. 이제 안 들어오고요. 네. 저분이 그래서 제가 저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왜 제품이 이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저에게 이건 제가 아팠던 모습이고 이렇게 호전 반응 많이 나왔어요. 언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 동생이니까. 언니 서울에서 진행하는 본사 세미나 있어? 거기 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곽영란 사장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잠깐 곽영란 사장님 잠깐 일어나 봐요. 네, 저분과 제가 손잡고 곽영란 팀장님 우리 서울에서 세미나 한대요. 우리 거기 한번 가볼까요? 해가지고 저 당진 살잖아요. 둘이 손잡고 서울을 가본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 아카데미. 그게 2019년 11월 19일이었어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이런 시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안 들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 많은 데 오면 스스로 우리가 에너지를 받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또 제 아까 가족이신 저의 스폰서님이신 가오케 사장님이 저에게 계속 옆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언니 저 사람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 저 사람 2,000만 원 벌어. 저 사람 4,000만 원 벌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는 제가 49살 때 PM을 만났잖아요. 이게 굉장히 좌절하고 있을 때였었거든요. 어떤 좌절을 했느냐. 제가 그 은행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웬만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제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리고 빚밖에 없는 상태였었어요. 삶에서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다 써버리고 있는 돈 다 써버리고 있는 보석들 뭐 금 다 팔고 아무것도 없어. 통장에는 돈이 없고 더 이상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뭐 이런 상황들. 뭐 자녀 교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대로 재등록금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 써버려도 돈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어떤 좌절을 했냐면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모아놓은 돈은 하나도 없고 아니 이제 학교도 그만두고 이제 어떻게 왜냐면 가족 비즈니스를 한다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전임 교수가 아니고 겸임 교수였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차에 PM을 만났는데 저 사람은 1,000만 원 벌어 2,000만 원 벌어를 하는 순간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그날 잠을 자기 어려웠어요. 아카데미를 갔다 와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액티바이즈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4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돈을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번다는 거야. 그럼 나는 이걸 가지고 얼마를 벌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가만히 보니 저는 이제 많이 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00만 원만 벌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가슴이 굉장히 부풀어 오르셨잖아요. 네. 저는 새 가슴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나 이거로 1,000만 원 벌 거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저는 아마 처음부터 도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꿈은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을 제가 어떻게 벌었냐.
정말 100만 원을 벌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아까 일어나신 제 스폰서님이 그 보험 법인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 비즈니스를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풀타임 잡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로 PM으로 100만 원을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6시에 퇴근을 하고 저녁 7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액티바이즈를 들고 다니면서 타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먹어봐. 우리 남편이 고혈압이 좋아졌어. 이거 과대 광고처럼 보이겠지만 이건 제 사례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먹어봐 했더니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 제가 IMM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코 제 노력으로 된 건 아니었어요. 운이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사람을 만나서 IMM이 되는 데는 저는 능력이 부족했었어요. 그런데 제 그룹에 보험 법인 대표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IMM 돼서 제가 IMM 됐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이거 IMM이 되네. 그런데 2019년 당시에는 지금은 11월 달에부터 IMM이 되어야 유럽을 가잖아요. 그런데 2019년 당시에는 12월에 IMM이 되어도 내가 50%를 내면 유럽을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가슴이 터질 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통장에 돈도 조금 들어오잖아요. 1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그래서 자동차 수당도 나오고 유럽도 보내주고 통장에 돈도 들어오네.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제 가족 비즈니스니까 제 가족에게 나 이제 오전에만 근무하고 오후에 근무 안 할래. 직원 뽑아. 이렇게 했어요. 하프타임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급여를 제 동생한테 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2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사대보험을 빼면 175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좌절을 하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후 직원한테 100만 원 주고 제가 75만 원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하프타임으로 이제 오후에 계속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작을 하고 나서 총 6개월이 걸리는 시점에 제가 VP가 된 거예요. 우와, VP 되면 얼마 받아요? 250만 원 받잖아요. 그럼 급여가 세이브 됐죠? 야. 똑같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 이제 여기 그만둘래. 전환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비즈니스를 할 때 처음부터 전업으로 하십시오. 뭐 이렇게 그래야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추스려야 되니 하프타임부터 아니면 조금씩 가지고 있는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저는 제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포도청이어서 6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전업으로 했더니 이제는 가속도가 붙었어요. 근데 이것은 과정인데 첫 달에 MM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첫 달에 11월 19일 날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갔는데 제가 어떻게 첫 달에 MM을 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풀팩 4개로 맞췄어요. 와,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닌데 이게 열정이었어요. 정말 MM이라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카드 할부 6개월로 끊었는데 엄청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돈이 없어서 이걸 못 갚으면 어떡하나. 근데 그 다음 달에 IMM이 되면서 자신감이 붙었죠. 그리고 6개월 차에 VP가 됐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의 속도에 비하면 제가 엄청 느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빠를 수도 있고 이건 개인의 페이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총 6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제가 전업으로 전환하는 순간 정말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리고 또 이건 이제 저의 팁인데 제가 학교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 때 남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거 엄청 좋은 거야 빨리 해 이랬을까요? 아니야.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면 구긴다 면 구겨.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가장 구박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죠. 가장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엄청 저를 구박하고 진짜 뭐하고 다니냐 비난 조롱 아시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것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남편에게 PM 주스를 먹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오키인데 그 당시에 이제 가족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거 키가 먹으래. 먹으면 엄청 좋대. 이러면서 얘기했고, 이거 어디서 나서 먹는 거야? 그냥 키가 줬어. 먹으래.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몇 개월 동안,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하프타임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으면, 이제 어쨌든 뭐 직장은 반밖에 안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구박을 해대니 제가 남편에게 6개월간 비밀로 했어요.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까지 비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근데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언제 왔냐? 아니 VP가 됐더니 K7 차가 집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PM 로고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 아니 집에 왜 까만 차가 왔어?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출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니 도대체 왜 출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이 된 시점에 나 이제 직장 그만뒀어. 아니 도대체 왜 직장을 그만두는 거야? 나 이제 PM만 하려고. 또 이제 엄청 구박을 당했지만 그냥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VP가 된 순간 차도 받고 이제 더 전업으로 하게 됐죠. 그런데 저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의 손을 잡아주신 분이 아까 일어나신 곽영란 사장님,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장님 딱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곽영란 사장님한테, 우리 명단이 없잖아요. 그때 곽영란 사장님 우리 어디 갈까요? 우리 어디 갈까요? 어디 가자. 맨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다녔죠. 그런데 전 처음부터 또 차이가 뭐냐면,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처음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돈을 번대. 그래서 이거 돈 어떻게 버는 거야 했더니 그 당시에 책자도 없었어요. 언니 이거 봐 하고서 카톡으로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보상 플랜을. 그래서 밤새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이게 돈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저는 처음부터 보상 플랜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거의 보상 플랜보다는 이걸 먹어서 뭐가 좋아졌네 이 얘기만 계속 하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멤버 수가 늘어났어요. 15개월에 PT가 되고 멋있다. 2023년 9월에 SPT가 됐는데 저보다 곽영란 사장님이 먼저 PT가 됐어요. 아시겠죠? 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룹 안에 여러분들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신 분들이 있으면 이건 뭐예요? 완전 대박이죠. 아시겠죠? 네. 어느 누구를 멤버로 5명을 먼저 채울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게 중요해요. 투 트랙이잖아요. 소비자 트랙과 사업자 트랙이잖아요. 우리가 독수리처럼 솟구쳐 오르려면, 그쵸? 소비자 군단 반드시 필요해. 삼성전자에서 좋은 갤럭시 핸드폰을 만들어서 그 갤럭시 핸드폰을 쓰는 많은 소비자가 있어야 되지만, 그거와 함께 이 갤럭시를 잘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마케팅 전략을 짜는 멤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직원이죠. 이 PM 비즈니스가 사업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고 여러분들이 경영자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의 멤버십, 그 경영자 임원진들을 누구로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솟구쳐 오르는 비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그룹, 우리 웨인 메이크업의 그룹의 성장 속도로 보면 제가 이게 빨라 보이나요? 너무너무 느려 터져 보이나요? 느려 터져 보이는 박대한 사장님은 2년 만에 PPT를 가셨는데 제가 아직도 이거니 저 얼마나 느려요. 그쵸? 그런데 인생을 더 오래 살아보면 이것이 느려 터질까요? 그럭저럭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속도가 있고 자기 능력이 있고 페이스가 있어요. 그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로지 여러분들 자신과만 경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참 신기하게요. 우리가 조바심을 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저 사람들은 나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데 쟤는 빨리 가고 난 왜 이렇게 느리게 가지?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왠지 알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만 나와요. 잘 안 나가는 사람 유튜브 안 찍어요. 아시죠? 네. 여러분들 잘 안 나가는데 유튜브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잘 나가는 사람만 보여요.
우리가 삶에서 좌절하는 이유가요. 아니 왜 인스타에 왜 자기 자랑질만 해요? 그쵸? 그 인스타나 유튜브는 다 자신의 그쵸? 자 세팅된 모습, 그쵸? 정리된 모습, 잘 나가는 모습, 좋은 호텔에 어쩌다 2년에 한 번 갔는데 그거 딱 찍어가지고 올리잖아요. 맨날 가는 것처럼. 맨날 가는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눈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잘 안 보이고 부자들만 보이잖아요. 네. 그것은 왜 그러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집 밖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안 보여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래서 잘난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경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나 자신과만 경쟁하세요. 오케이. 김내란 사장님과는 경쟁하시면 엄청 좋아요. 누가 빨리 나가나 경쟁하면 여러분들이 이기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아니 저보다 다 잘나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빨라 보이고 저는 느린 거북이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4년 6개월 정도 한 시점에 보니 제가 그렇게 느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거를 했냐? 이것은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제가 살아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과정을 거치기는 했어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바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했어요. 그건 왜 그랬느냐? 1대1로 만나고 다니니 제가 몸이 하나밖에 없어요. 손오공처럼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아바타 딱 만들면 동시에 여러 명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아놓고 하는 게 가장 쉽겠구나 라고 해서 1개월 지난 시점부터 모아놓고 강의를 했는데 오로지 제 경험담과 건강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전공은 사회복지학이에요. 그리고 박사에서 상담학 심리학을 하긴 했지만 이것은 사회복지학이 아니잖아요. 의학이잖아, 의학. 네.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것이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비즈니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의학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모아놓고 제가 알 수 있는 것만 얘기했어요. 남들한테는 제가 모르는 건 얘기할 필요 없어. 남들은 더 모르니까. 여러분 그쵸? PM도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쵸? 내가 먹어본 경험들. 그리고 정말 잘했던 건 매주 토요일 날 3년간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강의를 했어요. 이런 꾸준함.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쵸? 우리 코로나 때 못 모이게 했잖아요. 못 모이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원이든 어쨌든 저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거든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더 붙잡았던 그 선행을 얘기하면 그 전에 앞섰던 것은 뭐냐? 제가 정말 이 PM 비즈니스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과정은 뒤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 모이지 못하게 하니 중강의를 했잖아요. 누군가는 선구자가 있어요. 아시죠? 누군가는 첫 테이프를 끊는 스타팅을 하는 선구자가 있어요. 우리가 줌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지만 줌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줌을 오픈해서 강의를 하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줌을 오픈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같이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공부는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조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 저는 공부가 가장 쉬워요. 엄청 그렇죠? 일하는 것보다 사실은 책 읽는 게 훨씬 쉽잖아요. 세상에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책 한 권을 통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20년, 30년, 40년 평생에 걸쳐서 연구한 것을 우리는 13,000원, 14,000원짜리 책 한 권으로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책을 사야 될지 몰라서 의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있네요. 이런 책, 생물학 책을 처음에 샀어요. 그리고 원소 이야기, 뭐 화학 이야기 이런 거 이제 책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책을 사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런 건강과 치유의 비밀 이런 책들을 사서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같이 읽도록 하고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의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3년간은 의학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잖아요. 이제 이런 책들이 보이는 거예요. 당신도 위대한 네트워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런 네트워크와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했고, 리더가 돼야 되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책들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리더십 불변의 법칙 이런 책들을 읽었죠. 그리고 이런 책들을 읽은 지는 정말 1년도 안 됐어요. 이런 책 여러분들 필독 도서로 반드시,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았으니 이 책을 반드시 읽으시기를 추천해요. 그리고 책이 과정이 제가 성장하면서 변화되는 걸 알았어요. 보셨죠? 의학서적을 읽기 시작했고, 네트워크에 관련된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경영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엄청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경영자잖아요. 내가 회사의 오너라면 어떤 마인드로 기업을 경영할 것인가를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의 추월차선 이런 책도 엄청 좋은데, 중요한 것은 책이 뭐로 바뀌었어요? 본 리치, 그죠? 부자, 부의 레버리지, 그죠? 머니 룰, 돈, 그죠? 머니 룰, 돈의 법칙. 이제는 우리가 돈에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더라는 거예요. 빚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평생 인쇄소득으로 돈이 들어오니 홀라당 다 써버리면 되죠.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한 작년까지는 그런 줄 알았어요. 평생 돈이 들어오니.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와서 우리는 다 써버려도 되지만 일부 돈을 저축하고 운용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돈을 어떻게 저축하고 운용해야 되는지를 제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런 책들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제가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스템은 결코 혼자 만들 수 없어요. 함께 만들었죠. 여기에 계신 리더분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곽영란 사장님, 김영지 사장님, 그리고 전충환 사장님 이런 분들인데, 저는 네트워크 경험이 없었지만 제 그룹에 네트워크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 요렇게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이건 유럽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잠깐 일어나라고 하면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 일어나라고 하면 쑥스러워서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굴 조금 얼굴 보여줘도 되나요? 이렇게 돈 내놔 그래요. 무슨 돈? 초상권 내놔. 초상권. 아메리카노 한 잔 사드리고 말았는데, 이런 분들이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제 그룹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갖추게 됐어요. 그룹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사라는 것이 존재를 하려면 회사의 실체와 회사가 시스템이 있어야 회사가 제대로 존속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워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이는 이런 세미나 같은 원데이 세미나, 그리고 리더들만, 우리 왜냐면 전략회 이런 거 필요하죠. 회사에도 전략기획실 있잖아요. 이런 방향을 설정하는 리더 세미나, 오프라인 세미나, 줌 강의, 그리고 밴드 채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특히 이런 밴드와 채널들 초기에 제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런 걸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만들고 있는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튀어나가서 제품 팔면 돈이라도 벌까? 뭐 이런 생각?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게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자료를 모으고 자료를 편집하고 축적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저는 할 수 있지만 제 파트너들이 쉽게 시스템화하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만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 제 밴드에 초대되기만 하면 그동안에 축적된 4년 이상의 자료들이 그냥 한 번에 쉽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썼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내가 기업의 회장이구나, 차장이구나, 내가 리더구나, 내가 깃발을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시점도 있어요. 정말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이럴 때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누구한테 정말 최고 리더이기 때문에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혼자서 그것을 다 끌어안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이 PM 비즈니스를 정말 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 PM이라는 비즈니스를 믿고 그냥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리더는 외롭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 당신이 뭐냐? 아 나는 제가 자가 발전기예요. 이런 거 있죠. 스스로 배터리 나 혼자 자가 충전해요. 이렇게 하면서 밀고 나갔어요. 셀프 리더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그 시간의 축적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빨리 이루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밭에 상추를 심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화단에 여기 아파트에 뭐 상추를 심어보면 알 거예요. 얘가 빨리 자라요, 천천히 자라요. 굉장히 천천히 자라거든요. 모종을 사다가 심는 거는 좀 빨리 자라요. 그런데 씨앗을 화단에 심어놓으면 굉장히 느리게 자라요. 근데 얘를 빨리 따먹고 싶어서 얘를 막 뿌리를 잡아당길 수 있나요? 뽑혀버리잖아요. 모든 것은 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만 시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무엇인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만 시간을 채워라. 근데 그 만 시간은 얼만큼의 시간이냐면 하루에 3시간씩 일하면 몇 년이 걸려요? 10년. 10년이 걸려요. 근데 그것을 거꾸로 계산하면 아주 쉬워요. 10시간을 투자하면 3년이 걸려요. 저도 하루에 당연히 10시간 이상을 투자했죠. 왜냐면 밤 12시 전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낮에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밤에는 책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 그래서 아까 제가 의학서적을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있는 책들을 쫙 이렇게 세봤어요. 내가 도대체 몇 권을 읽은 거야? 한 150권 정도는 읽었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래서 제가 책을 바꾼 거예요. 이제는 의학서적 안 읽어도 되겠구나. 이제는 네트워크 책 읽어야지.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 시간들 속에서 제가 지금은 어느 누가 인체의 메커니즘에서 아니면 호전 반응에 대해서 어떠한 질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웬만큼의 아웃라인 정도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 정도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저 자신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룹 전체의 성장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4년을 지금 채웠는데 10,000시간을 채웠고 10,000시간 이상 채웠죠. 느리적거린 것 같았지만 결국은 제 자신이 승리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자신이 승리자라고 정의하는 데는 반드시 객관성이 아니고 주관적이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의 지금의 삶의 상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안도감이 나오는 거죠. 이 사업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했고 다시 처음으로 한번 다시 질문을 하면 당신은 이 사업을 왜 했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저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했어요. 제 자신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 그림을 먼저 볼게요. 이건데 이런 그림을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제가 삶에서 40대 45세 중반 한 45살 정도 이때가 제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제 집이 당진이면 거기가 바닷가예요. 근데 어느 날 바닷가에 갔는데 이제 바다에 서해바다니 이렇게 물이 빠진 거예요. 물이 빠지니 이 배들이 물에 차오르지 못하고 갯벌에 이렇게 철푸덕 주저앉아 있죠. 근데 전 이걸 보는 순간 내 삶이 지금 갯벌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제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러면 이 갯벌에 다시 물이 차오르면 이 배도 떠오를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아무리 이 밀물이 들어와도 저는 차오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삶이 그냥 그 바닥에 구렁텅이 삶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가장 제가 힘든 시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거를 알았잖아요. 이게 앤드류 카네기가 그 철강왕의 앤드류 카네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영업사원 시절, 젊은 시절에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외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노부부의 집에 갔더니 벽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썰물 나간 거예요. 배가, 제가 이게 화질이 너무 안 좋은데 배가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이 그림인데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오리라 나는 그때 바다로 나아가리라 라는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가 노부부에게 간절히 부탁을 해서 이 그림을 선물로 받고 자기가 그 유명한 철강왕이 됐을 때도 자기의 책상 뒤에 이 그림을 붙여놨잖아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무리 자기가 처음에는 잠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구나 다 삶의 고비들을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를 겪대요. 사기를 당하기도 해. 요즘 사기 엄청 잘 당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과정을 겪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 언젠가는 내가 다시 차오를 수 있다. 언젠가는 내가 삶으로 다시 떠오를 수 있다. 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솟구쳐 오를 수 있어요. 그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아직 젊기 때문에 살아갈 날이 50년은 남았잖아요. 그죠? 다시 앞으로 나가서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PM을 간절히 하고 싶었을 때 첫 번째는 돈을 벌기 벌었어요. 그리고 건강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간절한 바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후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불안해서 국민연금은 그나마 저는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40대 후반의 나이에 내가 빨리 65세가 돼서 국민연금이라도 좀 받으면 좋겠다.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노후가 너무 걱정되고 오로지 국민연금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노후에 대한 것들, 뭐 여행, 뭐 이런 거에 대한 로망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평생 책 읽고 살고 싶었고 아침을 좀 여유 있게 즐기고 싶었고 그쵸? 우리 여기 아침부터 불이랑게 오셨잖아요. 근데 아침 좀 여유 있게 그쵸? 뭐 아침부터 막 일하지 않고 그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저는 단독주택인데 좀 꽃밭도 좀 가꾸고 싶고 사람들을 엄청 좋아하는 성격이라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는 거 좋아하고 저 원래 전공은 사회복지잖아요. 다른 사람들 좀 오지랖 넓게 관심 갖고 지원해주는 거 원래 좋아하는 성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PM에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다행스러웠던 건 저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도전하는 성격이었었어요. 그것이 PM과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배가 안전한 포구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는 삶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나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또는 아내가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참 좋겠네.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좋대. 지금 엄청 좋으시다. 아버님 얼굴 좀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배는 항구에 가만히 있으라고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쵸? 대항으로 나가라고 만들어진 게 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이 아니고 어제야. 어제 제가 우리 파트너와 함께 이제 우리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가면서 동행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에 이제 남편이 좋은 직장이에요. 아주 좋은 직장인데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이렇게 안락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두 번째 직업으로 잠시 이렇게 몇 년을 다니시는 직업이 계셨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도 50대 중반을 넘으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젊은 날에 왜 그렇게 안주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화초처럼 온실에서 평안하게 삶을 살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까워요. 아깝죠? 네. 돈이 많으면 계속 놀고 먹고 싶어요? 아니요. 네. 인간은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성취를 이룰 때 자신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그 성취감이 주는 느낌은 안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보다 더 큰 마음의 기쁨을 줘요. 여러분들 그거 누리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자, PM은 제가 해보니 저는 4년 조금 더 했는데 4년 해서 40년 먹거리 준비하더라고요. 와, 이게 정말 기적이라는 걸 느꼈어요. 세상에 어떤 비즈니스가 한 3년, 4년, 5년 준비해서 근데 40년, 50년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 대신 전제 조건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멈추지 않고 하셔야 돼요. 어영부영 3시간에서 성장하는 사람의 속도와 10시간에서 성장하는 사람의 속도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쵸? 어차피 했으면 고생할 거 10년 고생하지 말고 3년 고생하세요. 그쵸? 네.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저도 착각했어요. 학교에 있을 때, 은행에 있을 때 이 정도 직장이면 아주 좋아하고 자부심도 있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순간 소득이 끊겼잖아요. 잠깐의 자영업을 두 개의 자영업을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 엄청 어렵더라고요. 저는 제가 인테리어를 그때 30대 초반에 한 1억 6천 그 젊은 나이에 그 정도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인테리어 이렇게 해놓고 장사 잘 되니까 주인이 나가라고 그럴까봐 엄청 걱정되더라고요.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갈까봐 엄청 걱정되었어요. 그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PM 비즈니스는 정말 자본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회사에서 다 만들어주는데 아니 고객 콜센터까지 관리해서 고객이 반품한다고 하면 반품까지 다 받아줘요. 월급도 알아서 다 계산해줘요. 우리는 전달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쉬운 비즈니스를 어떻게 그런데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연금소득 구축이 가능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빚밖에 없을 때 다음 달 월급 안 들어오면 나 망하는구나. 나 한 달도 버틸 수 있는 돈 없네. 그래서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불안감에서 사라졌어요. 매달 통장에 정해진 금액이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가 한 번에 1,000만 원 받는 소득과 한 달에 100만 원씩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차이가 있는 거 아세요? 네. 1,000만 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죠? 네. 근데 홀라당 다 나가는 거 아세요? 네. 그런데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오면 계획을 할 수 있어요. 네. 삶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PM은 매달 오토십 회원수로 정해지잖아요. 네. 오토십이 50명이면 100만 원 들어오고 오토십이 100명이면 200만 원 들어오고 거의 그렇잖아요. W로 나가잖아요. 굉장히 안정된 소득이에요. 오토십 회원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건 꿈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상을 하시라고 제가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나한테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있으면 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상상 있잖아요. 네. 이 상상 꼭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만 할 거예요. 나 뭐 집 사야지, 차 사야지, 여행 가야지. 그럴 것 같죠? 네. 아니. 다 소용없어.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는데 왜 집 사고 차 사고 해요? 이미 차 있고 집 있고 다 있는데. 어떤 성공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장 운동화 끈을 내고 밖으로 달려나가서 운동을 한대요. 왜요? 건강이 최고 중요하니까.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있는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이죠? 네. 네, 맞아요. 이 사진을 제가 왜 해놨냐면 저보다 먼저 PT 가신 사장님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엄청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저는 능력이 없는데 곽영란 사장님이 먼저 PT 가셨다니까요. 그쵸? 여러분들도 꼭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곽영란 사장님을 했는데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남의 얘기해서 죄송해요. 25년간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직업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셨대. 근데 먹고 사느라고 하셨대. 그런데 그 직업에서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마감을 하지 않아도 되는 PM 비즈니스. 왜냐면 SPT 사장님이시거든요. 바뀌신 거예요.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직업이 25년간 한 직업보다 소득이 훨씬 크게 세이브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직업을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삶. 그리고 또 계속 얘기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이고 시간이 엄청 많이 됐네. 차를 제가 또 얘기할게요. 저는 PM을 만나기 전에 13년 된 차를 끌다가 그 차를 도저히 끌 수가 없어서 아반떼를 끌고 7년이 된 시점에 PM을 만나서 차를 바꿨어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차를 못 바꾼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어서 13년을 끌었다가 아반떼로 바꿨잖아요. 간신히 바꿨어요. 돈 없어가지고 엄마가 돈 1000만원 줘가지고 바꿨거든요. 근데 그 7년 동안 끌던 아반떼를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PM을 통해서 차를 바꿨잖아요. 우리 가경란 사장님 SM 아니야 무슨 삼성 무슨 차를 끌고 계셨어요. 3 차를 끌고 계셨어요. 그런데 SM3인가 보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K7을 뽑더니 기름값 많이 나온다고 K7은 남편한테 줘버리고 아이오닉을 또 뽑더라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사장님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SM5인가 7인가 한 20년 된 차 문 열고 트렁크 잘못 열면 계속 삑삑거려서 이게 안 꺼져. 그런데 BMW로 바꾸더라고요. PM 해서 삶이 변화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사장님이에요. 여기 잠깐 일어나라고 안 할게요. 추상권 때문에.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오래된 체어맨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기름값이 많이 나온다고 그걸 처분을 하고 처제가 버리려고 하는 또 SM3 정도의 차를 20년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문이 잘 안 열려가지고 잘못 열으면 막 바깥에서 어떻게 열고 해야 되는 차인데 그걸 버리고 PM에서 EV6를 또 바꾸더라고요. 이게 변화된 삶인 거예요. 내가 돈을 뭐 얼마를 벌었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 버는지를 우리 직급 보면 다 알잖아요. 네.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구하잖아요. 나 자신을 먼저 구하고 저는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게 있어요. 물론 이분이 사업이 좀 잘 되도록 제가 후원을 조금은 했겠죠. 조금은 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저를 통한 경로로 PM 비즈니스를 전달받아서 자신들의 열정으로 팀과 함께 밀고 나가면서 삶이 변화됐으면 그것을 전달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나의 자부심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PM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경로를 통해서 PM을 전달받은 그분의 삶이 변화된다면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어떠실까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경로를 통해서 PM이 전달돼서 그 PM을 전달받은 그분이 건강에 변화되고 더 건강해지고 그분이 재정적으로 PT를 가서 SPT를 가서 안정적으로 매월 뭐 500, 1000 얼마 이상의 소득을 일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세팅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전해준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어떻게 올라갈까요? 어마어마하죠. 그거예요. 우리는요 이 삶을 살면서 나 자신도 구하지 못하고 사는 거 아시죠? 네. 그냥 아까 제가 말했잖아. 갯벌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저 자신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빨리 65세 돼서 국민연금이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와 함께하는 제 많은 파트너들이 삶이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펼쳐나갈 세상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시계잖아요. 이게 몇 시예요? 오전이에요? 오후예요? 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저 침실에 알람 안 맞춰놓고 자요. 핸드폰 안방에 서재에 갖다 놓고 자요. 몇 시에 일어나든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멋있다. 아침에 후다닥 해가지고 이렇게 지하철 타고 출근 안 해도 돼요. 누가 저를 깨우지 않아도 돼요. 전 제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요. 멋있다. 이거 여러분 꿈꾸는 삶 아니에요? 네. 그렇게 사셔야죠. 인간인데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된 인간인데요. 그쵸? 네. 누에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여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지시받고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내 주인은 난데. 그거예요. 저 아침마다 운동해요. 5,000보씩. 집 앞에 산책해요. 한 10시면 끝나거든요. 제가 만약에 풀타임 잡이면 아침에 운동하고 출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어서 집으로 가세요. 그러죠, 그죠? 누구에게 지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봐봐요. 저 5,000보 걸었잖아요. 아침 9시 40분이에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닐지라도 미래에 반드시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요. 밥 먹을 때 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당신이 부자 된 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아, 메뉴 판 그렇게 안 보고 밥 먹어도 돼요. 그렇죠? 9,000원짜리 안 먹고 12,000원짜리 먹어도 되거든요. 그게 삶이 변화된 거를 느끼는 시점이에요. 또 이거 논이잖아요. 돈을 다 써버리지 말고 저축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논이 없으니 그냥 상가 사세요. 저는 시골이라 논 사요. 똥 사지니까 남편은 직업이 농사거든요. 그럼 논이 있으면 평생 연금이에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삶이 된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바닥을 쳐서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아니 통장에 5만원짜리 한 장이라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통장 잔고를 그렇게 보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통장에 돈 있는데 제가 너무 가난해서 좀 우스워 보이나요? 하지만 이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PM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저 차고 제 파트너 아까 여기 차 막 삑삑거리고 차 잘못 열으면 잠기지도 않고 문이 안 열리고 이러던 차에서 이걸 바꿨고 제 파트너들 차 이렇게 다 바꿨어요. 물론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좋은 BMW를 타기도 하시고 그러겠지만 저는 아직은 이 차고 제가 이 차를 했는데 아시죠? PM에서 거기 돈 다 줬으니까 차 얼른 또 바꾸세요. 전화 오는 거 아세요? 전화 오더라고. 그래서 돈 다 받아가지고 이번 달에 새로운 차로 이제 빨리 시차 나오기로 대기 중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해요? 13년 끌고 막 차 이랬는데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코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행인데 내가 먼저 그 길을 가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가봐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유럽 갔을 때 멤버들이거든요. 2022년도에는 유럽을 6명이 갔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시키셔야 돼요. 올해 11월까지 IMM을 하시면 내년에 여러분들의 파트너 몇 명과 함께 유럽을 갈 수 있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유럽 갈 때 6명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23년에 갈 때는 13명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 올해는 19명과 함께 갔어요.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당신 뭐 SPT니까 그렇지 저에게 적용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시키셔서 내가 내년에는 몇 명 데리고 가겠다, 후년에는 몇 년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루실 수 있어요. 인간은요 자기가 상상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상하지 못하면 결코 이루지 못해요. 아시죠? 네. 꼭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이거예요. 이번에 이제 유럽에 갔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분과 여기에 계신 분이 가족이에요. 3남매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이 PM 비즈니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가족이 같이 하는 비즈니스예요. 가족이 같이 갔어요. 여기 또 한 명 있는데 여기 없구나.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이분과 저기 계신 저 동생분도 유럽에 갔어요. 그 다음에 또 가족이 또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 이분과 이분은 또 부부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저기 유럽 여행 혹시 만약에 사남매면 사남매 유럽 여행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PM 말고 그냥 돈 들여서 못 가요. 근데 PM은 가능해요. IMM만 돼도 유럽을 가니까 인생에서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PM이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다. 혼자서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약해요. 그쵸? 우리가 강한 사람이 어딨어 우리가.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팀으로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같이 이룰 수 있는 것이 PM이에요. 같이 하시잖아. 네. 그죠? 같이 하시잖아. 여기 가족이 같이 여기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럽죠? 박수 쳐주세요. 와. 제가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족들 구하세요. 구하시라니까요. 건강하게 구하고 돈 벌도록 구하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근데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또 가족이죠? 네. 처음에 비밀로 하세요. 돈 벌 때까지는. 그러다가 꼭 하세요. 그래서 혼자는 빨리 갈 수 있지만 높이는 못 가요. 처음에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함께라면 멀리 솟구쳐 오를 수 있고 높이 날아오를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제가 무엇이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가라고 했잖아요. 제 기준으로 보면 저는 1번은 간절함이었어요. 정말 저는 제 삶을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정말 이 통장에 마이너스를 치는 이 삶에서 정말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노력으로 이어졌어요. 노력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팀으로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마지막으로 멈추지 않고 했어요. 정말 끈기가 가장 중요해요. 10년이 걸려서 월 500만 원 평생 받는 것이 느리적거리는 건가요? 아니요. 결코 느리지 않아요. EVP 10년 걸려서 EVP가 더 느리지 않다니까요. 네. 제가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나는 빨리 PT 가야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500만 원 연금 버는 거 엄청 어려운 거 아시죠? 네. 아니 일반 삶에서. 그럼요. 그런데 PM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느려도 괜찮습니다. 열정과 노력과 끈기만 있으면 되고, 모두 여러분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PM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멋진 삶을 응원합니다. 저 뒤에서 잘 들리셨나요? 네.